안녕하세요. 장작가 TV입니다.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어떤 노인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온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 지루할 법한 낚시 이야기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는데요. 과연 노인과 바다는 어떤 책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작가 TV의 장작가입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한 편을 읽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이야기해 볼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저희가 읽은 책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군요. 네, 벌써 해밍웨이를 말씀해 주셨군요. 그러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 책을 쓴 해밍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시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작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책은 그의 생전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해밍웨이는 쿠바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살면서 멕시코만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소설의 작품 해설을 읽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소설은 그냥 간단하게 나온 이 노인과 바다란 소설이 아니다. 이미 그가 수년에 걸쳐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완성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지필 구상은 15년 전 했다고 하죠. 엄청 네. 오래됐네요. 네, 노인과 바다를 실제로 집필하기까지 줄거리 개요식으로 조금씩 써왔던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필 시작은 이 해밍웨이가 쿠바로 이주한 다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더 시대 배경 관련해서 작가님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시대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밍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해밍웨이는 자신이 참여했던 전쟁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두 개가 매우 유명합니다. 해밍웨이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에 적십자 소속으로 운전병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그 전쟁 중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쓴 책이 무기가 자릴 거라 이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종군 기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네. 이 두 책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즐겨 했나 봐요. 이렇게 낚시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도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기의 취미를 바탕으로 이렇게 소설도 쓸 수 있죠. 작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그 맞습니다. 소재를 네. 가질 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 혹시 지니어스라는 영화 아세요? 본 것 같아요, 저. 네. 그래요? 네. 그 영화가 해밍웨이가 주인공은 아닌데 낚시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작가님 산티아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를 외모가 깡마르고, 그다음에 목덜미 주름이 깊이 파여 있고, 또 이제 바다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다 햇빛과 뭐 자외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뺨에 갈색 반점. 제 생각으로 뭐 김이나 이런 걸 것 같은데요. 손에도 낚시로 인한 그 상처가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노인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소년도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놀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나오는데 이 노인을 굉장히 잘 따르고 함께 같이 낚시를 하고자 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소년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산티아고가 84일 동안이나 고개를 못 잡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음. 억울한 사람이 84일이나 고기를 못 잡았다면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도 궁핍하고 힘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하니까 산티아고란 사람은 의지가 꽤 강한 사람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라는 것은 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지와 또 열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열정과 의지 그런 걸 통해서 눈빛은 정말 초롱초롱하게 누구보다도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작가님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5글자로 요약해 보시겠어요? 5글자라고 하면 정말 짧은데요. 저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남는 게 노인과 물고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단순하게 노인과 바다라고 그냥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소설의 여러 장면들을 영화로 구성했을 때 아마 70%가 노인과 바다밖에 안 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소재도 정말 단순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좀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책에 나오는 메인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라 사건이 별다르게 있을까라고 할지도 모르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좀 깊이 읽은 것을 토대로 한번 사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메인된 사건들을 위주로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 초반에는 뭐 소설에 대한 공간적 배경과 산티아고의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산티아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지 85일째 되는 날 산티아고가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다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거대한 물고기 청새치를 만나죠. 청새치가 다행히 미끼를 물어서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물고기가 워낙 힘이 세가지고 끌려가죠. 더 넓은 바닷속으로 오히려 산티아고가 고기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흘 밤낮으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산티아고는 간신히 고기를 잡아서 들어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가 다 물어뜯기게 됩니다. 그 상어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으러 어쨌든 바다로 나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거기서 운 좋게 어떻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잡았더니 알고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새치였죠. 그렇죠. 이제 잡았으니까 물론 자신의 배보다 큰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상어들이 정말 수차례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어가 몇 마리나 나왔나 세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 같은 경우는 상어가 나왔다면 그런가 보다 뭐 분명히 줄거리상 잡혀서 죽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하나 몇 마리가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상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출연을 합니다. 그런 상어들도 책에서는 정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상어가 나오는데 정말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뭐 등은 푸르고 배는 은빛에 가죽은 매끈하고 뭐 코가 얼룩덜룩한 그런 상어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해밍웨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결국은 다 죽었죠. 그렇게 혈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는 거의 다 뜯겨 나가죠. 상어떼들에 의해서 다 뜯겨 나가고 결국은 머리에 어떤 뼈 정도, 뼈에 붙어 있는 살 정도 그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이 여러 마리의 상어떼가 출현하게 되면서 산티아고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단계별로 나타내 주었는데 참 이런 부분이 단순하지만 세세하게 읽다 보면은 참 바다에 와서 옆에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생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해밍웨이가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네, 소리라는 이렇게까지도 거죠. 자세하게 쓰지 못할 것 네,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산티아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아끼던 소년 노린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소년과 함께 다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 다짐하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물고기라는 그 존재 있잖아요. 네. 물고기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설에서 물고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거대한 시련, 네.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어려움, 고난, 시련. 저는 처음에 사실 그게 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바다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는 정말 배경에 불과하고 물고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뚜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설에 빗대어 봤을 때 정말 핵심 단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정말 꺾일 수는 없다. 이 책에도 나오다시피 육체적으로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만큼은 결국 패배할 수는 없다라는 그 문구가 나온 것처럼 인간의 의지는 파멸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정신적만큼은 패배할 수 없다. 패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인상 깊게 그 구절을 읽었었는데요. 네, 이 책의 메인 주제는 바로 그 큰 고난 앞에서도 맞서 싸우는 인간의 의지, 네, 이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말고도 두 가지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복의 늙은이 너무 생각하지 말게. 이대로 곧장 배를 몰다가 불운이 닥치면 그때 맞서 싸우시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맞서 싸우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 걱정하고 해결을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갖고 오지 않은 물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물건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갖춰놓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무조건 나는 이렇게 상황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시작을 못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갖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마음에 닿는 좋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좋은 구절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예전에 고전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제 책에서 네. 의인과 바다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 맞다. 작가님 그 음, 부분 한번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근데 것 그 같아요.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의 모든 노력이 담긴 것들을 가져간 운명 앞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앞을 걸어막는 거친 바람 앞에서도 희망이라고 부르는 촛불을 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이다. 산티아고가 대열을 낚아 올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넓은 바다로 끌려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습격을 받아서 거대한 뼈만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거센 운명 앞에서도 산티아고는 끝까지 싸웠다.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언정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크나큰 고난 앞에서도 산티아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다. 그는 바다 위에서 혼자였다. 하지만 거대한 거인에 맞서 싸우는 난쟁이가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처럼 산티아고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작가님이 쓴 두 번째 책에 나오는 네, 그 맞습니다. 중에 일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몇 쪽에 있는지도 아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작가님의 책을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가 책을 또 읽기도 하지만 쓰는 작가로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은 좋은 구절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저희 책에 이제 또 수록을 해놓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두루두루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작가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저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